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여보세요. 오늘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주현 멘토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오늘 좀 낙폭이 과했는데요. 이런 원인과 그 다음에 다음 주 장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1968.07포인트, 1.2% 정도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일 4,500억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 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큰 물량이 나왔습니다. 5월 중순 이후에 최대 물량,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줬는데요. 이 부분들은 일단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계 쪽에서의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해서 중립으로 좀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 계열 쪽이죠.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전기 이들 기업이 2분기 실적이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또 외국계 투자 쪽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투자 등급을 중립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즉 신흥국 쪽보다는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최근 들어 세월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일단 경기에 대한 확장에 대한 그런 의지가 좀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좀 그 코멘트가 나오면서 금일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에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들 세 종목군들 모두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민감주들도 금일 조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자,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은 모습대로 수렴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제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박스권역에서 상단권역에서 다시 하단권역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단기적인 추세를 다시 한번 그어보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가 좀 남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1차적으로 1980포인트대, 2차적으로는 1960포인트 부근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선 1968포인트 부근까지 마무리가 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주 초반에는 기술적인 반등권역을 한번 높여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전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4,500억 이상의 외국인 쪽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었고요. 선물 또한 1조 6천억 원 가까이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도 6월 13일이었었죠. 1조 6천억 원의 대량 매도 이후에 다시 환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왔는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도 외국인 쪽에서 선물에 환매수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지만 시장은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물도 금일 같은 경우는 4,500억 이상 매도가 나왔는데요. 일단 매도에 대한 물량이 좀 축소가 돼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다음 주 시장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그대로도 선전을 좀 했습니다. 오늘 장 좀 체크 좀 해주시고요. 다음 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예, 시장에 대한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로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화된 측면에서 제가 좀 다른 의견을 좀 제시하자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곧 7월달 이제 곧 어닝 시즌이 다가오죠. 이 어닝 시즌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님께서 늘 강조를 했죠. 대형주 지금 실적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 입장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전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 쪽보다는 어닝 쇼크 쪽에 가까운 실적들이 지금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코스피 장이 좀 급락이 나오는
즉 1970선을 간단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장이 나왔는데요. 지금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코스피 대형주 쪽보다는 코스닥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실적 개선이 더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실적 개선이 결국은 주가를 반영하게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코스닥은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 위주로 증시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 즉 굉장한 투명성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지금 펼쳐질 6월장 그 다음에 남은 6월장이죠. 그리고 7월장 모두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리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성에 여러분들이 4월을 좀 걸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성장성은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보시면 되고, 그 사물 인터넷에서 파생되어진 것이 바로 전자 쪽, 즉 제가 탑픽을 꼽아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계속 지속적으로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성장성이 바로 모바일 D램 쪽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통신 관련주들, 거기에서 또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차량 경량화, 그 다음에 스마트카 시스템, 그리고 문화 콘텐츠 쪽까지 그렇게 주도주군을 형성할 것이라는 거. 그런 주도주군들은 조정 시에 분할로 계속 매수하시는 전략, 모아가시는 전략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런 주도주군을 찾기 위해서는 전화상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상담하시고 바로 좋은 종목군을 교체하시는 그런 시간을 꼭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안주 수익률, 대안주 힌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주 첫 번째 고개, 두 번째 고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개입니다. 이 기업은요,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예, 두 번째 고개죠. 자동차 시트 매출이 60%, 의류가 30%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삼성카드요. 삼성카드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9,500원에 15%요. 39,500원에 15%요? 예,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가요? 얼마나 가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일단 삼성카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도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예. 최근에 그 고점권역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전고점 자리대요. 과거에 2012년도, 2013년도 때죠. 예. 요 자리대에 지금 저항대 매물 소화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우선 매수가가 39,500원이에요. 39,500원이시면 약간 좀 수익권역에서 한 5%에서 6% 정도 수익 중이실 것 같거든요. 예. 아마도 다음 주 중에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여유있게 왔어요. 좀 여유있게 보셨으면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이게 월봉 차트인데 지금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 42,000원에서 33,000원짜리 때인데 지금 60개월선 저항을 보여주고 있고 전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근데 요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한 47,000원에서 48,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예. 수익 중이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 좀 잡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매수가 정도로 좀 잡는 것보다는 약 한 39,000원 정도, 39,000원 정도 좀 리스크 관리 자리대 좀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다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면 주가가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로 보는 건데 일단 제가 39,000원이라는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4만원. 4만원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많이 빠지게 되면 아마도 38,000원 분까지 다시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갭이 하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4만 원짜리대가 종가상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응. 여기서는 조금 비중을 줄여주세요. 조금인데 또 줄여. 네? 15%가 조금인데 그 전에 줄인 거예요. 아, 이게 줄이셨던 거세요? 예. 그럼 추가 매수 하실 거예요? 예? 추가 매수 예. 하실 거예요? 아, 추가 매수는 안 해요. 추가 매수 안 하시니까 매도 하셔야죠, 그럼. 그죠? 예, 47,000원이나 8,000원 되면 매도라고? 그렇죠. 예, 그때 그냥 기다려야겠네. 네.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4만 원이 깨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매도하시라고요, 싹. 4만 원이 깨지면 매도예요? 네, 종가상. 4만 원이 깨지면 매도란 뭔 말이요? 4만 원이 종가상 깨지면 39,950원, 39,900원 요렇게 끝나버리게 되면은요. 예. 그냥 다 매도해 보시라고요. 차익 해버리시라고. 아시겠죠? 39,500원, 뭐, 차에 이익이 나질 않는데? 여태까지 갖고 있다가? 그럼 손실 나실 거예요? 어머니? 아니죠? 추가 네? 매수도 안 하신다면서요, 어머니. 예, 39,500원에 샀는데, 4만 원이 깨지면, 그러면 말하자면, 본전이면은, 팔아라, 그 말 아니요? 그렇죠. 일단 리스크 관리 하고 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가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경인양이에요. 아, 경인양행. 네. 좋은 종목 들고 계신데요. 네. 6,043원에요. 예. 10%거든요. 10%. 근데 하도 자꾸 종목마다 잘 물리니까 예. 이거 매도 시점 좀 알려고요. 아, 매도 시점요? 네네. 자, 경인양행은, 네. 자, 여기,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어떤 주봉에서의 부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대로 자리 잡았던 부분, 바로 4,500원대를 뚫고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네. 이 네. 4,500원대에서 보통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되는 거 하면, 자, 네. 여기서 50%까지는 올라온다라고 보면, 네. 바로, 자, 4,500원에 50%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2,000원 이상이 올라야 되죠, 그죠? 네네. 네, 50%가, 2,2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4,500원에서 2,200원을 더하면 한 6,000, 지금 6,700원대 정도, 6,700원대가 50% 정도 선상이 되죠, 그죠? 네. 예, 예. 그러면 지금이 어떤 구간인가 하면 거의 목표치 구간까지는 왔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래서, 더 너무 길게는 지켜보지 마시고요. 예. 지금 6,600원대를, 지금 6,700원대, 여기서는 한번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6,700원 이상에서는 좀 차익을 하세요, 일단. 예. 차익을 해놓고 기다리고 보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6,700원 정도에서 매도하라는 말씀이죠? 예, 예. 6,7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네. 충분히 네. 올 수 있고, 지금 뭐 6,700원대짜리 충분히 올라올 거예요. 한 며칠 네. 이내로. 그러면 일단 매도해놓고 기다려보세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아, 여기서 예. 강하게 올라가기 힘든 자리대니까요. 네. 이격도 네.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지금 네. 물봉상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도 크게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 주봉도 보시면 이격도가 지금 많이 벌어졌죠. 그죠? 심리적 이평선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격을 좁히러 들어오는 구간이 분명히 나와요. 네. 그러니까, 6,700원대에서 저는 매도 의견을 좀 권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저 현대산업이요. 현대산업이요? 네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35,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20% 정도 됩니다. 오래 보유하셨던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전화드린 건데요. 네네. 그게 얼마 때 제가 팔아야 되는지 지금 고점대 뚫은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오랜 기간 좀 잘 버티셨어요, 일단. 네네. 오늘 신고가를 좀 기록했죠? 예, 예. 시장이 거래소는 상당히 안 좋았는데 현대산업은 좋았어요. 그죠? 네네. 그럼 좀 더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 네, 일단 그래요?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우선은 지금 35,000원대의 20%를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단기적으로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네. 그리고 오늘 신고가가 좀 나왔는데 조금 이제 횡보를 좀 해줄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제가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 1차적으로는 매수가보다 조금 높은 자리대 한 35,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좀 잡으시면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약 한 39,000원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그렇게 좀 잡으시면 되는데 일단 35,000원 정도까지는 금방 올 것 같아요. 다만 네. 이제 여기서 가격 조정을 주고 가느냐 아니면 횡보를 하고 움직이느냐 요걸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가격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금 버티시기가 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럼 만약에 3만원 정도가 다시 오게 되면 네네. 3만원 이하권역으로 오게 되면 그러니까 3만원, 29,900원짜리 대에서부터 한 29,0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네네. 요때 한 10% 정도만 더 매수해 보세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단가를 조금 낮추시고요. 네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마도 평균 단가가 한 33,000원 정도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예, 예. 그럼 거기에서 35,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추가 매수했던 10% 물량을 매도를 하시고 예. 나머지 물량만 한 39,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시고요. 네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일진 디스플레이 먼저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일진 디스플레이요? 네. 일진 디스플레이.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13,100원입니다. 아, 13,100원. 예. 비중은요? 40% 보유하고 있습니다. 30%. 40%. 40%요? 예. 이게 지금 계속 조금 안 좋은데, 예. 자, 이거를. 지금 손절선은 이미 다 놓치셨어요, 그죠? 예. 손절선은 다 놓치셨었고, 지금 떨어질 때까지 뭐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일단. 아, 예. 예, 여기 보면, 차트를 요리 한번 볼게요. 차트가 지금, 전 저점대 영역에서 지금, 그 근처까지 왔죠, 그죠? 그래서, 네. 빠질 때까지는 다 빠졌는데, 일진 디스플이 지금 계속해서 조금, 시장에 우려에 섞인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도 안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 지금 재무구조도, 좋지 않을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자, 간다 하더라도 쉽게 지금 들지는 못할 거예요. 여기서 한참 동안 횡보 나오고, 기간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살짝 들었다가 조금 상승하다가도 다시 또 조정 또 들어올 거고,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중이 40%라서 시장에서 소외를 받기 시작하면, 자,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비중 축소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10,000원까지는 반등이 기술적으로라도 나올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정도에서 10,000원 이상, 거기서, 비중을 반 정도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축소한 걸로 가지고 조금 좋은 종목군을 갈아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맞아요. 예, 예. 성공 네,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자, 스피드 상담 가겠습니다. LG화학을 매수하셨네요. 28만 7,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중기적인 마디 목표치가 일단 찼습니다. 상승 N자형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중기적인 하락세대를 넘어갔습니다. 아마 기술적인 반등이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겁니다. 일단 29만원짜리대를 안착하지 못하면 절반 매도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29만원이 안착되게 되면 29만원, 30만원 이렇게 목표가를 잡아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관리짜리대는요, 약 한 27만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인데요. 46,700원에 비중 30%라고 6703님 남겨주셨습니다.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좀 경고성의 얘기를 좀 드렸는데, 서정진 회장, 즉, 지금 셀트리온 회장의 어떤, 솔직하지 못한 부분, 기업 윤리가요,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기업 윤리가 흔들리고, 그리고, 그 공매도 세력과 대응하겠다는 서정진 회장의 어떤 대응책도 사실, 별로 좀, 맞지는 않는, 기업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자세였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셀트리온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 모멘텀은 좀 없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손실이 나 계세요. 굳이 손실 구간에서는 파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4만원대까지 부근이 늘, 박스권에서 밑에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요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때가 지금 지지대 나올 수 있는 자리대고, 자, 추세선상으로도 밑부분에서 꺼보자면, 자, 요렇게 올라오고 있는 자리대예요. 그죠? 올라오고 있는 자리대라서, 자, 요걸 꺼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올라오고 있는 자리대에서 반등, 세 번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신다면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수익 구간에서는 무조건 좀 빠져나오시라는 얘기. 목표가 잡지 마시고, 수익 구간에서는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기업 윤리에 크게, 좋지 않은 회사들이 결국 나중에 어떤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SDI 우선주를 매수하셨네요. 99,700원에 10%를 매수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목표치가 어느 정도 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99,700, 오늘 종가가 99,700원인데요. 종가에 매수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선적으로는 94,000원짜리대가 이탈되면은 안 됩니다. 리스크 관리 자리 94,000원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내일, 다음 주에 10만원대 초반권역으로 가게 되면, 그냥 여기서 한번 잘라주고 나오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일단 손실 없이 약간의 수익이라도 만족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KT 엔진인데요. 8만원에 비중 10%라고 8388님 남겨주셨네요. 들고 가십시오. 일단 KT 엔진가 9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 고점대 영역이 92,000, 바로 300원대 부근인데, 지금 이것을, 이 위로 올라타게 되면, 결과적으로 10만원대, 11만원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이 종목이 92,000원대에서 늘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하나의 큰 모멘텀이 있죠. 바로 담배값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실제로 담배값 인상이 지금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KTNG에 그게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충분히 이제 주가가 반영을 받을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반영이 될 부분이라는 거 참고로 해보셨으면 좋겠고, 담배값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KTNG의 호재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생활건강을 매수하셨네요. 42만 9천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낙폭과대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지금 시장에서 낙폭과대 하다가 크게 손실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LG생활 같은 경우는 이제 역배열 추세로 확장 국면에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선을 그어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러한 모습대, 추세대가 이러한 모습대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에는 밀려내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40만 원이 깨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반등 시에 좀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 없이 일단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는요. 약 한 44만 5천 원에서 45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S넷 4,410원에 비중 10%라고 1833님 남겨주셨네요. 비중 더 실으세요. 자, 분명하게 제가 전일이죠. 전일 바로 막상막하 투맨쇼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증시 큐 여보세에서도 제가 대안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S넷은요, 지금, 실적도 나오고 있고, 사물인터넷의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안, 통신,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이런 쪽으로도 충분한 메리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리바운딩이 나와서 6,000원대 자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비중 지금 10% 약합니다. 조금 더 실으셔도 됩니다. 30%까지도 실으셔도 되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잘 잡으셨어요. 4,410원이면. 자, 잘 잡으셨으니까 이제 좋은 종목 꾹 쥐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꾹 쥐고 가십시오. 이제 대한주인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2013년도죠. 이 기업이 2013년도에 전자복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생활정보지, 가로수라는 생활정보지에 영업권을 양도했습니다. 영업 양도가 됐죠. 그죠? 예.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삼성물산. 삼성물산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7만 1,000원에 20%. 7만 1,000원에 20%요? 예.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전에 7만 8,000원까지 갔었는데, 그 네. 목표가가 그만큼 봐도 되나 싶었어요. 아, 최근에 매수를 하셨나 보세요? 아니요, 전에 있던 거하고 밑에서 좀 잡고 이래가지고 평균 가격이 7만 1,000원. 아, 평균 단가가 7만 1,000원으로 낮추신 거세요? 예, 예. 그러면 7만 9천원대 일단 매도 타이밍을 놓치신 거네요. 그죠? 네네. 우선,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 예. 길게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적어도, 삼성 SDS 상장 시기 때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왜 그러냐면, 삼성물산이나 삼성 SDI나 삼성생명이나 이런 부분이 지배구도 부분들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2분기도 좀 실적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삼성에 대한 이슈거리가 있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고점 자리대가 최근 형성돼 있던 게 거의 뭐 8만원 부분까지 올라갔었죠? 예, 예. 그 정도 부분까지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막 6만 7천원 부분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6만 7,000원. 예. 네네, 그때가 되면은 오히려 10% 정도를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추가 매수를 하라고요? 네, 그 정도까지는 하시면 아마 30% 비중이 되시잖아요. 네네. 네, 그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매수하셔가지고 올 연말 정도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근데 삼성 투자하시고요. SDI로 네? 좀 잠깐만 봐주세요. 삼성 SDI. 아, 그 부분들은 제가 지금 이 대기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한 종목밖에 안 되니까 다음 기회에 한번 활용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다원시스. 다원시스. 예. 예. 매수가는요? 아, 11,100원에 20%입니다. 어우, 잘 사셨는데. 그죠?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얼마에 팔면 되나 이게 궁금하세요? 이게 한 13,000원까지 갈까 싶어서요. 13,000원요?
예, 중기적으로 보셨다, 그죠? 예. 예. 저는 일단 11,600원 이상에서는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20%시니까 11,600원 이상에서 비중 반 줄이세요. 10%만 들고 가세요, 그러면. 11,600원 부근에서는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이게 거기서, 상장되면서 거기서 이제 앱업 거래량이 출회가 됐었던 종목이고, 지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매수를 했던, 즉, 매도 대기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매물, 소화대를 어느 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1,600원 이상에서는 아마 다시 한번 밀리거나, 거기서 계속 조금 횡보를 하거나, 그 자리대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밀린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1,600원까지만 일단 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채인데요. 리엄쿠첸이요. 예, 12,100원에 비중 100%요. 12,100원이요. 예, 비중 100%. 비중이 100%. 예, 몰빵이네요. 예. 며칠 전에 샀어요. 며칠 전에. 예, 일단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세요? 앞으로 전망하고요. 네.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지금 이 리엄쿠첸을 보게 되면, 예, 일단 많이 올랐어요. 그죠? 예, 예. 일단 많이 올랐는데, 지금 중국 시장 쪽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쉽게 꺾이는 그런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다만 지금 12,100원 정도까지, 12,100원 정도에 좀 매수를 하셨거든요. 예, 예. 우선 이 부분들은 중기적인 이런 흐름들보다는 예. 어디에서 이제 잘라줘야 되는가, 그 부분들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다가 예. 돌파를 했어요. 금일 같은 경우, 그죠? 예, 예. 그러면 이 폭만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예. 그 자리대가 한 14,000원대 초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게 되면 일단은 절반 이상은 좀 줄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싶거든요. 예. 100%이시니까 너무 욕심내다 보면은 또 손해가 좀 날 수도 예.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되니까 예. 조금 타이트하게 예. 수수료를 포함해야 되니까요. 예, 예. 한 12,200원? 그 자리대를 훼손시키면 예. 일단 전량 다 빠져나오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진행해보세요. 아, 예.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근데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14,000원 초반까지 가려면 기간이 얼마나? 지금 이제 탄력이 붙기 시작했으니까 예. 움직임 얼마나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예. 네. 만약에 그 금액에서 만약에 전량 매도하고 네. 재매수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재매수를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한 12,000원 부근대까지는 눌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네,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매수를 하실 때는 이번에는 100%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분할로 좀 해보세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KB국민은행입니다. 아, KB금융? 예. 예. 매수가는요? 36,000원에 25% 정도입니다. 36,000원에 25%? 예. 들어가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민은행이 그전에는 뭐 수익성도 괜찮고 또 많이 낙폭도 과대해서 들어갔는데 많이 지금 또 내려가 있네요. 네, 앞으로 일단은 어떻게 다시 좀 전망이 내려오는데 시장 때문에 그래요. 예. 국민은행의 수익성이 크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윤대 국민은행장에 있었을 때 분명히 수익성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까 금융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좋지 못하고 그 금융주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낙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평가 맞습니다. 맞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들고 가시되, 자, 요걸 박스권으로 우리가 한번 인식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매도 시점을 잡고, 어디서 재매수 시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자,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가 굉장히 지금 가격대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좀 강한 지지선이에요. 이 앞부분에서도 보면, 자, 이 근처에서, 이걸 살짝 깼더라도 반등이 왔고, 이걸 살짝, 터치하니까 반등 왔고, 이걸 살짝 터치하니까 반등 왔고, 살짝 깨더라도 반등 왔고, 또 살짝 깨더라도 반등 왔죠. 그죠? 최근에도 여기 자리대까지. 그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더 들고 가셔야 되는데, 비중을 한 30%까지 늘리실 생각은 있으세요? 그렇죠. 한 33,000원 정도에는 좀 더 늘려볼 생각이네요. 예. 34,200원대 자리에서 살짝 깨고 내려오더라도 비중 조금 늘리셔도 됩니다. 예. 늘리셔서 너무 많이는 실지 마시고요. 30%에서 35% 선상 지고 가시되, 목표가는요, 너무 길게는 보지 마세요. 이게 너무 지루한 종목입니다, 사실상.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39,000원대까지. 네, 39,000원대까지. 기간은 뭐 한 6개월 이상 걸리겠습니까? 6개월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9,000원까지 한 4, 5개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B금융 자체가, 지금 실적이 나쁘거나, 우려가 섞일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어윤대 총장이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 저희 학교 또 총장님이셨는데, 그분이, 경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KB금융도, 살펴보면, 굉장히 경영이 지금 좀 잘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평가 구간 맞고, 그러니까 좀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손절가는 없습니까? 손절가는 굳이 잡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스피드 상담입니다. LG전자를 매수하셨어요. 67,000원에 3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G전자도 목표가가 도달했습니다. 도달하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죠. 한 폭을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다음 주에 하락 N자형으로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74,000원짜리대에서 78,000원대 부분까지 박스권적으로 좀 보일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좀 보신다면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여유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83,0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21선이 좀 이탈을 했어요. 만약에 74,000원 정도 그 자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면 한 71,0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35%가 조금 챙겨줬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스피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인데요. 45,000원에 비중 20%라고 5577님 남겨주셨네요. 자, 이 현대 엘리베이터를 왜 45,000원대 들어가셨을까요? 참, 이 현대 엘리베이터 제가 계속 조금 리스크를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뭐냐면, 이 현대 엘리베이터 신들러에서조차도, 신들러의 어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자, 이게 언제인가 하면 2012년도, 그리고 2011년도 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2010년도, 11년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신들러가 최근에 경영권까지도 포기하겠다. 즉, 그 경영권에 대한 욕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의 거의 포기 수준입니다. 신들러가.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지금 구간에서도 더 빠질 수 있는 구간. 즉, 최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 바닥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바닥 왔으니까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무리라는 겁니다. 올라올 만한 모멘텀도 없고, 순간적인 단순 모멘텀이라 그래봐야 대북관계 개선입니다. 그죠? 대북관계 개선인데, 그래서 저는, 손절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인데, 반등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일단 그 최바닥 구간이 28,000원대라서 28,000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있는 종목이다. 그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좀 감행하셨으면 하는 생각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주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이 기업의 종속회사들의 거래선이 날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2주 사이에 기관이 32만 주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두산중공업이요. 예, 30%요. 30%고요. 매수가는요? 33,000원입니다. 33,000원이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봐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샀는데, 장기적으로요? 한 1년 이상 가지고 가려고. 그럼 가지고 가세요. 가격은 괜찮게 샀는가 해서. 네, 일단 가격은 괜찮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 예, 예. 그룹사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은 뭐 일단 제외를 해두고요. 예, SK그룹주들 잘 올라갔어요. 그죠? 예, 예. CJ그룹주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움직였고요. 예, 예. 근데 남아있는 게 이제 두산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럼 두산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섹터 전방산업 쪽에 사업을 많이들 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근데 두산그룹주들이 과거에 못 올라갔던 게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 자회사로 있던 두산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자회사들의 실적이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으로 좀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매수를 하셨다라면 끌고 가보시는 전략도 꽤 괜찮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예. 우선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빠졌습니다. 그죠? 예, 뭐 예. 19만 원대가 넘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예. 계속적으로 역배열 추세대를 지속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자리대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당분간은 좀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기록을 할 겁니다. 이렇게 31,000원에서 한 37,000원 정도의 등락을 좀 거듭을 할 건데 다음 주 중에 아마 한번 이 저항대, 장기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1년 가까이 중장기 투자를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나온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39,000원짜리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주 부분들, 수주 모멘텀도 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 쪽에 이 두산중공업의 물처리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도 아세요? 예,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시너지, 중장기적으로 아마 그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가 좀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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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기아차요, 57,000에 예. 앞으로 그 전망이 어떤 거 지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0%요. 예? 70%. 엄마야, 57,000원. 완성차 업체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데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일단은 완성차 업체가 지금 이제 가야 될 방향이 지금 조금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까지 기존 방식에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성장 동력의 어떤 날개를 좀 달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나 조금 빠르게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좀 대응이 좀 늦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우려가 자꾸 섞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테슬라나 BMW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전기차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지금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차가 좀 늦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자꾸 올라가지 못하고 즉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신성장 동력,
끊임없이 동력이 생겨야 돼요. 새로운 날개를 달아야 됩니다. LG전자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밀린 거거든요. 그죠? 들고 계세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아차 괜찮아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8만원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저는 이 비중 70%를, 조금 분할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동차 부품주와, 그 다음에, 이 완성차와, 요 두 가지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이유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훨씬 또 좀 빠르게, 완성차보다는 빠르게 지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오늘 3% 빠졌는 게 실적에 대한 우려, 즉, 다음 달에 있을 어닝 시즌에서의 실적 우려, 즉,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전망이라기보다는 지금 단기적 전망은 좋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지금 또 내려올 것 같거든요. 바로 48,000원대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데,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들고 가셔도 괜찮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이 비중을 줄여서 부품주 쪽으로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정혜사단이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교재 한번 해주시죠. 내일 진행을 합니다. 시간은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진행을 합니다. 여의도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문의 전화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들 많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닝 시즌에 조심해야 될 것들, 즉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어닝 시즌에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주력 종목으로 잡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내일 꼭 좀 많이들 참석해 주십시오. 대한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한주 정답 SGNG였네요. 자, 내일 저희가 강연에서 찾아뵐 거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